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젠 국내에서 이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몸집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 딱 코스트코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 롯데 빅마켓처럼 국내 토종 창고형 할인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대형 유통체인들의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은 이러한 창고형 할인 매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세계와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창고형 할인 매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출했고 또 이렇게 영역을 바꿔서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래요. 이 창고형 할인 매장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계죠. 코스트코 떠올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 창고형 매장이 뭔지 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고형 할인 매장은 일반 대형마트와는 달리 물품 종류는 적지만 대신 대용량 박스 단위나 묶음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 매장을 말합니다. 네. 창고형 할인 매장의 특징은 매장 인테리어와 진열 비용의 감소를 통해 기존의 대형마트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 기업으로 코스트코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코스트코는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653개의 매장을 둔 글로벌 유통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현재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매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 하면은 코스트코 떠올립니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트코밖에는 없었죠. 네네. 그런데 이석재 기자, 이제 최근에 국내 유통체인들, 유통 대기업들이 이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신세계는 지난달 17일 경상남도 양산에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8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예. 이로써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2010년 구성점을 시작으로 현재 총 8곳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롯데 역시 지난해 서울 금천점을 시작으로 현재 4곳에서 창고형 할인 매장인 빅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는 올 하반기에 일산 킨텍스 5호점을 오픈하고 내년에도 2-3개의 창고형 할인 매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석재 기자, 좀 궁금증이 있는 게 기존의 대형마트로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걸 펼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국내 유통대기업 입장에서는 꼭 수익 때문만은 아닌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기존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대형마트 개설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따라서 국내 유통 대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규제의 이중고를 피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고형 할인 매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창고형 할인 매장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대형마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창고형 할인 매장의 성장세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규모와 경영 기법에 있어 기존 코스트코와의 경쟁력 역시 제고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국내 유통대기업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건 같긴 합니다. 근데 이석재 기자, 이제 이 코스트코가 순천에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지역 상권들 벌써부터 들썩이고 걱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창고형 할인 매장이 소상공인들에게 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 인구 비례로 보면 대형마트는 인구 10만 명당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그런데 28만 명 인구의 순천에는 벌써 8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지역 소상공인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행정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상생 방안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 11월이면은 광명에 또 다른 할인 매장, 창고용 할인 매장 성격이죠. 이케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겠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고용 할인 매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8호점인 양산점이 지난달 17일 개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은 크게 위축됐고요. 당분간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련 내용 경남 양산시를 커버 담당하고 있는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선열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차선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제 이미 반갑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개점을 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지금 벌써부터 지역 상권 위축된다,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이 지난 7월 17일 날 오픈을 하였습니다. 예. 그 오픈할 당시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서 일반 슈퍼나 마트 같이 소량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박스 단위의 코스트코처럼 이 슈퍼마켓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유통하는 대형마트라면서 지역 상인들과 슈퍼마켓 상인들을 안심시킨 후 실제로 예. 이제 단품목과 소량 판매는 물론이고 동네 슈퍼와 다를 게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량 판매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입점 무제 중소상인들이 무척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출 감소가 평균 한 30% 하락이 있는 것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제품, 과자, 가공식품, 세제류 등이 저희 중소상인들 매출의 예.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소량 판매를 하고 있으니 중소상인들, 특히 소매상인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물건이 좀 겹치니까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요. 이런 물건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서 네네. 이제 처음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할 때 반대 운동도 많았었고 네. 막 논란도 크지 않았습니까? 당시 네네, 상황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2012년 11월쯤 건축공사 허가 취득 당시부터 저희들을 이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입점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예. 지난 이제 4월부터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과 지역 상인단체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마트 트레이드에서 이제 출점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입점하기 전 저희 조합에는 연락이 없었고요. 통보가 예. 없었고, 양산 예.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하였다 합니다. 그 전통시장과는 합의를 한 게 맞습니까? 네네. 예. 특히 유통부가 상생법에 사업조정 신청 당사자로서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전통시장 두 군데 주체가 있는데요. 예. 슈퍼조합만 빼버리고 상생협약을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제 사업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법상으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전통시장만으로 협약을 맺어도 돼요? 이 소상공인 쪽은 빼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법률상으로 상생 합의가, 사업조정 주체하고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사업 조정을 저희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양산 지역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과 저희 이제 네. 사업조정 신청 당사자인 울산 슈퍼조합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이 되면 중기청에서 이제 자율 협상을 다시 테이블을 예전에 이제 전에 상인단체와 협의를 했던 것을 존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희 울산 슈퍼조합과 상생협약을 자율협상을 하게끔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제 이마트 네네. 트레이더스 양산점 같은 경우엔 이제 상생협약 네네.
체결을 전통시장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면 뭐 소상공인들 이런 슈퍼 쪽하고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던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산시에 이제 지난 12년도, 13년도, 2014년도 올해 초까지 네. 양산시 경제과에서 이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데요. 예. 좀 연락을 드리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서 울산 슈퍼조합이 협상을 진행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걸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울산 슈퍼조합을 빼버리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사장님께서 양산 지역 소상공인분들 피해 상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매출 뭐 30-40% 줄었다 이런 거 좀 말고 더 심각한 고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거의 이제 전 품목을 소량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예, 예. 저희들 이제 겹치는 저희들 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1대1 행사를 대형마트나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행사로 상품을 많이 가격 경쟁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1,000원 판다라고 하면 1,000원에 한 개 덤을 붙여주다 보니까 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잉 파워를 통해서 대형마트에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협상을 좀 하자라고 하면 아예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해서 저희들 1,000원 파는 것을 한 개 품목을 500원에 판매를 하면 저희들 마이너스 나야 되는데 매출 떨어지고 마이너스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 네. 저희들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요, 뭐 거의 매출이 50% 반토막 네네. 난 곳도 있고 품목별로는 더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대책 마련이고 대응 방법인데 지금 나온 게 사업 조정 신청하면서 다시 협상하자 이 정도입니까? 네. 뭐 또 다른 계획이나 대응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유통법 상생법 내에서는 사실은 이게 법령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 시에는 허가제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것과 또 업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전체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영업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단축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열심히 또 사워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을 기초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면 밀림에 저희들이 개별 한 사람이 떨어져서 생존 능력을 실험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네네. 우리 차선열 이사님께서도요, 이제 울산 지역 양산 쪽에 이 슈퍼마켓 네네. 사장님들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네.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협상을 하려면은요. 네네. 예. 네네. 아마도 이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같은 곳들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협상이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네. 이 사업 조정 신청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 거의 한 저녁
될 때까지 거의 다 손질을 다 해가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별도로 쉬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이런 음식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이게 다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답변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다 보면은 맛있게 먹었다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요. 원짜리 손님이 1,000원짜리가 될 수 있고 1,000원짜리 손님이 5,000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먼 앞날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전통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있는 춘천 번개시장인데요. 최근에는 옛 유물들을 모아서 시장 생활사 박물관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춘천시 문화재단 정책기획팀 강승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승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춘천 번개시장입니다. 번개시장. 네. 이름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은데 시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970년대 지금의 자리에 들어선 번개시장은 네. 그때 미역거진만 하루 200대에 광주리 노점상까지 합쳐 500여 명이 북적대던 춘천 최대의 야채 과일 소매시장이었습니다. 예. 또 캠페이지가 있던 시절에는 거리도 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200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 등장과 시외곽의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그리고 또 캠프 페이지마저 사라지면서 손님과 노점이 줄어 썰렁한 시장이 됐습니다. 주한미군도 떠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이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파신 분들이 주로 서면 분들이셨는데요. 네. 이 분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와 반짝 장터를 열고 물건을 팔고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아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새벽에 짧게 반짝 장이 선다 하여 번개시장이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힘을 뭉쳐가지고 역경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춘천 문화재단도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간의 예. 과정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마을 주민대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춘천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고민으로 2012년부터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천시의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번개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 먼저 이제 문화마을 주민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예. 교육을 통해 마을이 가지는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 등을 되새겨보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주체 사업들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이 교육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을 박물관과 마을 상징 조형물 그리고 주민들과 번개시장 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잔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인과 주민들의 협의체인 번개시장 발전협의회와 번개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별다른 그 주민 조직이나 상인 조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조직도 만들어지고 시장에 이제 90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뭉치게 되니까
번개시장 뭐 매출이 늘었다거나 이런 효과가 좀 나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좀 친해졌네요. 스스로 공간의 변화를 예.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아직은 확 뭐 매출 나오진 않았지만 친해지고 또 함께 힘 뭉쳤으니까 네네.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물관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생활사 박물관?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번개시장 생활사 박물관에는 그 번개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물건들과 네. 그 주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물건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번개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얼음톱, 100년 이상 된 쇠 절굴통, 불을 피울 때 사용되었던 풍로, 소여물통, 함지박, 다리미 등 주로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사용하였던 물건들인데요. 네. 주민과 상인분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물관도 세우고 주민들과 이제 시장 상인분들도 친해지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번개시장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주민과 상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 뭔가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바꾸겠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이런 의지들을 계속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번개시장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 시장 곳곳에는 예술가들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찾고 싶은 시장, 방문하고 싶은 시장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요, 이제 번개시장 대박 터졌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문화재단 정책기획팀 강승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간성 거진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마케팅과 문화예술공연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장 상인 매출 신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는데요. 군은 경품 행사 등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간성 전통시장과 거진 전통시장에서 장날 또는 축제 및 각종 지역 행사 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은행 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2차 보정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군은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에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소상공인 2차 보정금은 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3%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